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금요일 시장 훈풍이 불었고 월요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대우건설의 위치와 시장의 상황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다시 2만원대부터 다시 미겨 내려오다가 121선까지 깨고 나다 보니까 또 다시 120선 위에 걸려버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 주주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전세 역전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매수라고 제가 목요일부터 15,000원대 구간에서 영상으로 남겨드렸고 현재 가격대는 이 기술적 한계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래쪽으로 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가격이라고까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기술적 한계치 즉 15,000원을 깨는 그림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다시 15,000원 위로는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의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깨진다 해도 지금 상태에선 절대로 매도는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혹자는 차트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도 실적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만들어내더라도 지금 빠져버린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대우건설도 투자하신 분들 앞으로 5년 동안 먹거리 걱정 없다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SMR이 간다라는 차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오히려 이 19,000원대 기술적인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40% 수익 나고 먹고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적으로 시장을 봐야 돼 펀더멘털이 악재가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약세에 있는 종목들은 다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에 이 비반도체 종목에 펀더멘털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 종목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선 차기 대장주인 이 대우건설과 기존의 강도 있는 상승에 끼가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이 자리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원래는 대우건설이 이 121선 구간에서 살짝 깨는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려쳐줬어야 되는데 시장의 변수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최근 흐름을 가지고 수급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로서 적기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는데 이 투자로서 적기라는 거는 이 가격이 지지가 되는 형태가 나오고 반전이 나온다면 당분간은 보기 정말 힘든 가격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물려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단가별 대응 관리와 현재 이 구간에서 앞으로 대우건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단기전 저항 구간을 가질 수 있을지 그 중요한 가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서 그 중요한 가격들 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가고 대응 전략을 짜갈 것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또 완벽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대우건설 힘내자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먼저 시장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의 수급 쏠림이 비반도체로 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즉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와주고 비반도체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와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승 흐름이거나 현재 시장에서 맞는 케이스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삼전닉스가 점진적인 하락을 나오고 비반도체가 바닥을 쌍바닥으로 잡아가면서 올라가줘야 합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이 120선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야 된다는 논리가 맞아지는 건데 여기서 너무 급하게 삼전닉스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이 안 좋던 종목들이 쌍바닥에서 빠지던 종목은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이 급하게 밀린 삼진닉스로 올라타는 그런 형식으로 움직여지면서 시장에 이 저가를 이탈하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변수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우건설을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라는 자체 15,000원이라는 가격이 기술적 한계치에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대우건설 현재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120선을 회복을 하면 앞으로 올라가면서 3만원 4만원 바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은 명백하게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삼전직스가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왔고 이 끌고 올라온 자리에서 최근에서야 빠져나오면서 조정을 주면서 쉬는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 가격대를 조정을 주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박스권 형태라고 하는 거는 삼전직스도 이런 W 패턴을 그리는 형태로 갈 거고 다른 종목들은 이런 구간과 이런 상승 구간에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어느 한 섹터가 계속 다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어느 종목이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또 어느 종목이 올라오면 떨어지면서 순환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순환에 대한 사이클을 기다려보면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박스권에 잡혀있는 상태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대우건설도 순환매에 한번 상승이 나오면 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을 때 매수를 다시 하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18,000원대가 깨지는 이 구간에선 저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밀렸을 때 목요일날 영상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라 가지고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서야 금요일날이 돼서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 어느 구간이 1차적으로 걸릴 것인지 중요한 가격대를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매수 단가가 만약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내가 그냥 계속 가져갈지, 혹은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그 구간에서 수익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때 들어갈지, 이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들과 그리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응 전략을 보기 위해서 대우건설도 강도 있는 상승이 나오지만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5일선, 11선을 다 깨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본 이동평균선을 보고 거래를 하시면은 안 된다. 방향성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력들이 관리를 하거나 세력의 매집 단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 선을 한번 올라타고 한 번도 빨간 선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세력관리선 빨간 선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단가선에 오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데 단가선에 와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을까요? 이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우건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빨간 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 선은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121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빨간 선이 세력의 관리선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직전의 반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다시 일반 차트로 놓고 보시면 여기서는 21선 구간이고 여기서는 120선 구간입니다. 11선은 이렇게 뚫었고 11선은 여기서 또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이동평균선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전세 역전 매매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대우건설이 이 중요한 가격대가 있으면 이 가격대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걸린 자리가 되는 거고, 빨간 선이 안 깨면 계속 가져가는 매매 기법으로 5,000원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한번 하고 또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4만원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하고 지금 다시 매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우건설 첫 번째는 빨간선입니다. 원전주로 가치 재평가라고 하면서 5,000원대 제가 2월 3일날 매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우건설이 올라오면서 4만원대가 찍었을 때 이렇게 추세 고점에서 매도라는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가격들과 함께 최근에 보시면은 보시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만원 아래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6월 26일 날입니다. 저점을 깬 부분은 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18,000원대가 깨졌던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지금 물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목요일날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렇게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원래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손실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손실이라는 걸 처음부터 여기서 그냥 무조건 반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하락에 여기서부터 이미 이 매집 구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스권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반전이 돼서 돌아온다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집에 대한 구간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기준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일 빠질 때마다 그냥 저점 나올 때마다 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지금 너무 빠져 있으니까 사실 희망 고문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왔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목표가 자리와 이런 매도 자리들은 세력들이 이렇게 파동을 들이면서 돈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이 관리선을 깨지 않으면 세력들이 팔 가격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볼게요. 앞서 봤을 때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고 세 번째가 돌파하면 목표가가 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구간은 매집 구간 하단이고 며칠 동안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시장의 지지가 나오는 국면이라고 봤기 때문에 매수를 제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하던 선이라고 그랬죠. 트리거를 돌파를 못하니까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을 때 여기가 깨졌단 말이에요. 땅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수가 워낙에 안 좋고 깨지다 보니까 깨지면 지켜보는 거죠. 근데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니 이 120선도 있고 여기 쌍바닥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 건데 이거 매수는 이 두 개의 선이 매집 구간인데 이 매집 구간을 아래로 까지면 이 바로 직전 저점 수준의 박스권 형태로 움직입니다. 박스권이 뭡니까? 주가가 이 아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 저점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매집 구간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부터 매집을 열어두고 매수를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목요일날 15,000원의 최저점을 찍을 때 그때도 제가 영상 남겨드린 겁니다. 박스권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저가선까지 이렇게 이뤘을 때 박스라는 건데 15,000원이면 그래서 제가 이걸 기술적 최대치 한계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은 조정 국면의 박스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1차적으로 이번에 이 매집 구간을 올라오게 되면은 상단 구간까지 즉 이 바로 직전에 있는 고가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간에 시장의 변수가 있거나 하면은 이 세력의 단가선 구간의 이 매집 구간 상단 그리고 이 구간의 구간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만약 올라오게 되면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대우건설이 끼가 워낙에 좋으니까 반등세가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매수를 했지만 이 순환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지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 컷하면 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갑자기 폭 튀어가지고 위로 올려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격대를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면 매도 타점은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처럼 상승이 나오고 중요한 가격대가 오면은 매도할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격에 왔을 때요. 이 중요한 가격들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이 중요한 가격대로 왔을 때 역전 매매 차점을 켜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상승이 나오면 빨간 선이 보이시죠? 하락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예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인다라는 건 조정이라는 거고 이 조정은 회색 구간에 주가가 놀면 조정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매수를 보는 건데 매수를 중요한 또 가격대에 오니까 이 구간에서 또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일단 마지노선 위로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 또 반등이 나올 때 빨간 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유를 해 나가다가 중요한 구간이면 여기가 있을 수 있고 최고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트리거의 3만원대 구간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빨간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해 나가다가 이렇게 이탈 시그널이 딱 뜨는 구간 회색 구간으로 주가가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같이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과 기준까지 중요한 가격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영상은 제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잡아드린 차트 기준대로 대우건설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엔 절대 안 놓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비중과 가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우건설 앞으로 우리가 매수를 잡아간 걸 어떻게 추세 고점에서 중요한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도 전략 말씀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를 할 것인가 실전 매매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 선과 빨간 선입니다. 녹색 선은 세력의 단가선이고 빨간 선은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가던 종목이 녹색 단가선에 오거나 빨간 선 눌림에 오면 매수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최대 결핍인 HBM의 대장주죠. 여기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타점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기다렸다가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또 안 깨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목표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 돈을 들여가지고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기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위에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트리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목표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이 오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영상을 보면은 대시세 눌림목이라고 세력 단가선에서 왔기 때문에 6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최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에 2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다시 전쟁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1차 하단이기 때문에 또 쌍바닥 예수를 들어가고 단가선에서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 단가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빨간 선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춘 걸로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 한번 드리면은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1위를 찍었을 때에도 이 기법을 지금까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법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한두 종목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대장주죠. 역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안 깨지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매도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도 챙겨가면서 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때 이 아래쪽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산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트리거 돌파 나오면 1차 목표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현재 파동에서 봤을 때도 바로 직전에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으로 우리는 지금 목표가 구간에 단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관리하실 분들은 좀 관리하시고, 아래쪽에 또 빨간선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오늘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구간까지 온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금 바이렉트로 2차 목표까지 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밀리는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 17만원대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관찰할 겁니다. LG전자 역시 그래서 아래쪽에서 녹색선 구간에서 같이 재평가로 단가선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녹색선 돌파 구간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000원대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놀라운 이 세력의 돈으로 목표가 구간에 오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 빨간 선 천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면서 추세 매매 꼭다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차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 차트의 설정과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사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살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해보자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됐을 때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투자로서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 120선 깨고 내려온 부분은 변수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이 삼전닉스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던 개미들이 너무나 급하게 빠지니까 이거 안 좋은 거 털고 가보자라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비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반등세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 탄력 구간에서 대우건설이라면 한번 올라갈 때 그 추억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 기술적 반등에서도 19,000원대 구간에서 2만원대 후반까지 40%가 며칠 만에 올라가는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리만 잡혀 있는, 이 관리선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자리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강도 있는 상승을 또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봄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같이 해보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6월 23일과 7월 10일까지 해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지금 개인만 지금 1300을 매도를 했죠. 근데 6월 23일이 언제입니까? 이번에 이 중요했던 18,000원을 깼던 이런 자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지금 빠지고 나니까 2만 원이 깨지니까 심리적으로 이탈이 나와서 개인들만 팔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등에 대한 모색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가지고 그 가격대에서 타점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가격대만 표시를 해드렸고, 제가 이 타점 신호에서 매도 타점이 쓴다면 그 구간에서 매도 영상 남겨드릴 거니까 같이 함께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중에 이런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뜨면 문자가 나가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현재 중요한 가격대가 이 구간과 이 구간이니까 만약 이 위에 있는 보유 단가별로 봤을 때 최고점에서 정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현재 한 번은 추가 매수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만원대 구간이라면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회복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 이 중간에 가격대가 있는 부분이라면 매수가가 올지 고점을 찍을 때 애매하기 때문에 살짝은 더 사주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종목을 매도한 후에 다시 눌림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교체할 것인지,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물론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이 병목 현상에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이 조단위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경구치료제까지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을 따라 자금이 이동하면서 1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드는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은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제어할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동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의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하고 있을 때 이런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전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상한가로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뒤에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3만원대 구간에서 매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3월 24일 날 보시면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00원대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린 거죠. 같은 날 3월 24일 날 대한광통신 영상입니다. 똑같은 영상인데 제 설명 한번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테크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HBM 관련주들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미리 관종을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흐름 중에 대한광전자입니다. 우리로 광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첫 번째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필수 결핍 CPO인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3,000원대 아래입니다. 2,700원대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녹색선 구간인 6만원대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날 녹색선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HBM 반도체 핵심 결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3월 말과 4월 초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광전자 빨간 선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녹색선 구간에서 18만원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GST 같은 경우도 녹색선인 구간에서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매도를 한 것이죠. 현재에도 이 필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같은 MLCC 관련주로 삼화 콘덴서 세력의 단가선 구간이기 때문에 6만원대 녹색선 구간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과 로봇,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갈 것인지 주도주로 결체할 것인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에 밀려올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정확한 이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를 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단위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종목의 분석과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